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이제는 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믿음을 잃고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루머나 오해의 영역을 넘어 실체가 드러난 이들의 행보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여배우 T.O.P사의 특징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으며 연예계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8세가 된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3살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900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방송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 소송의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그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적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P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P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단순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 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으나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겪었던 힘든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그녀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희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위는 음정희입니다. 1971년생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모의 소유자인 음정희는 매우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한 그녀는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찬란한 만큼이나 논란과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과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의 인기 견본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광고와 방송을 장악했던 그녀. Grazie. Grazie. Arrivederci. 2003년 배인숙이 펴낸 자서전으로 인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중 음정희를 암시하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당시 연예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1997년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음정희는 과거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이후 또 다른 연하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웨딩 사업에도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가끔 음정희를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그녀는 방송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음정희는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 대조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과 논란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2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엄친딸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배우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기혼 남성들과 얽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그녀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이다. 2013년 정은채와 카세료가 호텔에서 함께 밤을 보낸 뒤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터졌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간 동거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는 성인 남녀가 교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과 얽혔다는 점에서 정은채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은채는 카세료는 단순히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의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사랑받고 있는 배우 수혜.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의외의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 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마이너스 짝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이 아이콘 정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로 주목받았다.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 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차츰 인지도를 쌓았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로 그녀는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시절을 보낸 이력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의 멤버로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그녀는 랩을 담당하며 래퍼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그녀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게 된다. 2002년 여름, 이제 막 배우로 데뷔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녀의 경력 초기 이미지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고 당시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이 그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을 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결정이 배우로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다소 계산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다. 수혜와 양동근의 관계는 단순한 아름다운 이별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폭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사실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가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혜, 양동근, 그리고 정영범 간의 삼각관계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 J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영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영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영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영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영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 제이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 제이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영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 제이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 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형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형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그는 상대 배우 서연에게 차갑고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무표정과 경직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장을 어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배우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조차 결여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김정현은 캐릭터 몰입과 현장 기온을 이유로 대본 수정을 요구하며 작가와 제작진, 심지어 상대 배우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킨십과 러브라인 장면을 거부하며 제작진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서예지와의 사적 관계로 이어지며 논란을 확대시켰습니다. 서예지의 조종 의혹은 스캔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에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지시하며 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김정현에게 스태프와의 인사를 금지시키고 딱딱하게 행동하라는 지시를 집착적 성향과 과거 남성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윤호윤호와 손호준과 연이어 교제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윤호윤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손호준과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윤호윤호와 손호준의 우정에 금이 갔다는 소문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학교 폭력 의혹과 촬영장에서의 갑질은 서예지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켰습니다.
이미지와 실체 간의 괴리를 느끼게 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갑질 논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예진은 스태프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간접 흡연 피해를 주며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가 있을 경우 담배 연기로 혼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스태프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은 현장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영화 촬영 중 서예진은 상대 배우 김재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음주운전을 했으며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두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그녀의 발언은 현장 동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도 자주 언급됩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당시 신은경은 법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강조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실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석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그녀가 연기했던 악역 캐릭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신은경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숙 없이 빠르게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2010년 신은경은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약 1억 1,1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연락을 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결제를 승인한 직원은 해고되었고 신은경은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은경은 힐링 캠프에 출연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권만 보유한 채 아들을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8년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육비를 소속사에서 대신 받았고 그것마저 부족해 귀금속까지 팔아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은경은 이를 반박했으나 전 매니저는 신은경의 주장이 허위라고 증언하며 그녀가 허언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6마리의 고양이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혼 후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신은경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신은경은 3억 원의 채무와 9천만 원의 세금 체납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외여행에 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경은 사과나 해명 없이 다시 연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뒤로한 채 활동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신은경은 과거의 논란을 묻으려 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그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뛰어난 연기력과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허언증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행동과 발언은 종종 대중과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와 신뢰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구혜선은 과거 사극 촬영 중 서클렌즈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사실이 중요한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부적합한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이를 보안 렌즈라며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런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허언증이 시작된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구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허언증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 검사 결과 내 우뇌가 다른 사람의 2배 크기로 나타났다며 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이유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선 유아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시험에서 유아를 그리지 않았고 그녀가 떨어진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혜선의 허언증은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녀는 이혼 중 안재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일 뿐 외도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혼을 성격 차이로 마무리했지만 구에서는 끝까지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국민역적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고 안재현은 2년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한 방송에서 세상엔 남자가 절반이고 널린 게 남자라는 발이었습니다.